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바로 요 한화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제 영상 진짜 퀄리티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누르고 좀 시청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요. 아, 이게 뭐야 싶으면 구독 취소하고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자,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하나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선 우리가 하나그룹이라는 게 물론 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수 있지만 내가 아직까지 이 종목을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들이 과연 뭐 하는 회사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요. 우선은 하나그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좀 세 종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잠수함을 주로 만드는 한화오션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 전에 이 레드백에 대한 수주 공시도 나왔었던 회사이죠. 바로 이런 장갑차 등을 비롯한 방산 물품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러한 뭐 장갑차뿐만 아니고요. 뭐 자주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뭐죠?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하나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하나시스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잠수함이나 그리고 뭐 무인기나 이런 자주포 그리고 뭐 장갑차 같은 이런 방산 물품의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좀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시스템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방산 수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걸 본다면은 하나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자, 요 뉴스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요 뉴스가 요 뉴스 아니네요. 여러분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벌써 방산 수주가요 100조 원에 달하는 이러한 지금 수주까지 올라왔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죠.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방산주주 잔고가 100조 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고요. 그리고 K방산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방산 이쪽에 수지가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전에 좀 제작을 했던 쇼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건데 언제였다? 바로 요때였죠. 보시면은 하나오션 1조 원대 잠수함 수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 방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까지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방산 수주가 들어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단군 역사 이래로 정말 가장 많은 방산 수주인 100조 원의 지금 방산 수주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방산 쪽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원래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진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야? 사람이 죽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작년이었죠. 22년도에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번 터졌잖아요. 자,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써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제 우리는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좀 만연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번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또 발발을 하게 되면서 야, 이제 전쟁은 진짜 맘만 먹으면 좀 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러한 좀 인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각 나라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이러다가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지금 나라의 국력을 이렇게 좀 상승시키기 위한 방산 쪽의 수지를 계속해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미군에서 실험을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전쟁이라는 게 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죽어나가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전쟁을 하면 이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무인 드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인 드론을 자폭용 드론으로 개조를 해서요. 자폭 드론으로 바꾸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자폭 드론을 하나 사용을 해가지고요. 전차를 격추시키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격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야, 이전에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게 전쟁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로봇이 사람 대신에 전쟁을 해줄 수가 있는 시대가 돌아올 수 있겠는데, 게다가 이 로봇이나 이런 쪽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방산 쪽을 업그레이드 시킨 게 됐을 때는요, 적은 금액으로 국력을 더 많이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식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이제 전쟁은 정말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통장에 한 1,000만 원만 있으면은 자폭용 드론을 10대 만들어서요. 전차 10대를 격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전쟁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말 각 나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국력을 올려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그래서 LIG 넥슨이 좀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보거든요. 자, LIG 넥슨이 뭘 인수했습니까, 여러분들?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3,449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이 로봇개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동물 개예요. 개가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뭐 전차도 격추시키고 이런 쪽에 대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제 로봇개 회사인 고스트 로보틱스 회사를 인수를 한 거고, 뭐 어찌됐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산을 계속 중요해진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잠수함을 만드는 두 회사로서 서로 라이벌 관계를 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의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큰 악재인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 방산이라는 거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G2G라고 하잖아요. G2G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Government 대 Government.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방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던 거는요. 사실 이제 이 회사에다가 굉장히 좀 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나라의 좀 중요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우리가 절대 외부적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금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있죠? 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가 방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을 49% 이상을 절대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지금 금융법상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산 쪽에 대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거는요, 이제 어떤 나라가 HD 현대중공업 믿고 잠수함 수주를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하나오션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캐나다가 이 잠수함을 몇 척이었지? 12척이었나? 12척에 달하는 이 잠수함 지금 수주를 어느 회사에다가 줄지를 계속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규모만 해도 여러분들 80조 원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HD현대중공업이 방산, 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은 진짜 다 하나오션으로 올 수가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하나오션의 수주 금액이 수십조 단위가 분명히 터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라는 회사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바닥까지 내려왔고, 이제부터 우리가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요, 요번에 호주의 레드백, 그러니까 장갑차 수주를 이제 좀 받았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대수의 장갑차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살짝 좀 하락에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장갑차를 만드는 기술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원래 저거를 호주에서는 독일이냐 아니면 한국이냐를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구나,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최근에 조금 눌림목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가장 지금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회사는요, 하나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방산 물품,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뭐 전차나 뭐 장갑차 이런 곳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하나 시스템이에요. 게다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한 척을 만들 때 예를 들어 10억이 든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래밍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표적을 딱 이렇게 설정을 하고 거기다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소프트웨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 거에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거를 하나 시스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정말 사실상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포스코 DX가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왜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와주게 될 제조업의 모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 DX인데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방산 수주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에게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아닌 조금 더 나아가서 현대로템 등을 비롯한 여러 방산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계속해다가 장착을 해주고 구축을 해주게 됐을 때는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계속해서 잘 벌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23년에는 1000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24년도에 1200억,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500억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컨센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이야. 지금 이 회사가 포스코 DX랑 돈을 똑같이 벌거든요. 포스코 DX가 1년에 한 1000억 버니까. 근데 포스코 DX는 시가총액이 8조예요. 그쵸? 근데 이 회사는 시총이 3조네? 이거는요, 너무나도 큰 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조만간에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뭐 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뿐만 아닌 뭐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풍산 같은 이런 다른 방산 관련주를 봐도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한화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좀 여기에 있는 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로 살펴보시면 조만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 오션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방산에 대해서는 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갑자기 또 일어나서 영상을 찍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서없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항상 이렇게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 영상 앞으로 꾸준하게 좀 챙겨 봐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제 일요일 주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남은 주말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